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차 된 남자입니다. 제 결혼 생활은 참으로 시작 전부터 파란만장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아내를 소개시켜 주었고, 우리는 결혼 정년기에 있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몇 번의 만남을 하게 되면서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연애할 당시에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큰 곳이라 당시 아내보다는 연봉이 2배 정도 되었긴 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저희 회사가 바이오 회사라 연봉을 억대 받는 사람들도 은근 많이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한 지 벌써 3년 차였어요. 단점이라면 거의 매일매일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그것도 모자라 2달에 한 번씩은 해외로 며칠씩 출장을 가곤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연애 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낸 건 남들 1년 연애, 아니 반년 연애한 것보다도 못했던 것 같아요. 회사 분위기상 많이 주는 만큼 많이 부려먹는 분위기였고, 사실 돈을 많이 받으니까 힘들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요. 그래도 오랜 기간 아내를 만나다 보니 저도 나이가 어느덧 30대 초반을 지나가고 있었기에 슬슬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이야기 꺼냈어요. 사실 아내가 직장도 그렇지만 집안적으로도 차이가 없지 않아 나긴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학 교수님이셨고 어머니께서도 대학 강연을 나가시곤 했거든요. 두 분 다 교육자 집안이셨던지라 벌이도 어떨 때는 어머니께서 아버지보다 많은 때가 있으실 정도였습니다. 그에 비해 아내 집안은 평범한 수준의 집안이었고요. 장인어른께서는 회사를 다니셨고 장모님은 집에서 주부를 하시는 그런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결혼 전까지 저와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집안을 참으로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외동아들이기 하지만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셨고 특히 배우자에 대한 부분도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야 다 좋은 거라며 말씀하셨거든요. 알고 봤더니 부모님께서도 연애하고 결혼하는 때까지 집안 반대가 심했었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친가 외가 둘 다 인연을 끊다시피 하여 결혼을 했지만 향후 보란 듯이 아버지가 교수로 채용되시고 어머니도 돈 잘 버시고 저도 공부를 못하는 편도 아니었기에 꼭 학벌이나 집안을 따져가면서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저희 부모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두 분 진짜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제 앞에서는 제발 애정 표현 좀 그만하시라고 할 정도로 나이 60이 다 되어 가시도록 금슬이 너무 좋으셨거든요. 그런 걸 말해줘도 아내는 자기가 그래도 너무 두렵고 불안하다며 말을 했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집에 갈 때도 몸을 벌벌 떨면서 진짜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막 자기 혼자 TV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 속의 날개를 펼치면서 우리 어머니가 자기한테 돈 봉투를 집어 던지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하면 어쩌냐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었죠. 그런 아내의 망상과는 다르게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도 따뜻하게 아내를 맞이해 주셨고 아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좋은 말들만 해주셨습니다. 결국 아내 걱정과 다르게 상견례도 바로 잡혔고 결혼식 준비도 마쳐갔는데 갑자기 제 아버지가 결혼하기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무슨 낌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간밤에 주무시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매번 같이 출근을 하려는데 어머니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울면서 아버지가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에 처음에는 어머니가 장난이라도 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젯밤에도 분명히 웃으면서 같이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피자를 먹으면서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셨다니. 근데 아무리 현실을 부정해봐도 아버지의 죽음은 사실이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장모가 찾아와서는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제 아버님 좀 편히 보내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계속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장모가 될 사람이 말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유, 재수없게 결혼식 2주 전에 이렇게 될 게 뭐람. 딸이 모자라서 결손 가정에 시집 보내는 꼴 되겠네. 라며 말하는 장모.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장모였거든요.
아마 자기 남편인 장인한테만 한 줄 알았겠지만 소리가 다 들렸었거든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재수 없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재수 없는 자리니까 여기서 당장 나가시고요. 결혼은 없던 일로 하세요. 라며 소리를 질러대자 장모는 몹시 당황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옆에 있던 장인어른이 저를 말리며 아내가 할 말 못할 말 못 가린 것 같다며 사돈께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게 재수 없다는 뜻이지 사위가 절대 재수 없다는 게 아니라고 오해할 만도 한데 자기랑 아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도 옆에서 너무 그러지 말라며 말리는 바람에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고 결혼식은 끝내 제가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하길 결혼 생각 다시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너네 어머니가 어떤 의도로 말했던 간에 지금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저번에 장례식장에서 말한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지금 결혼했다가는 왠지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그냥 나 같은 결손가정 말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하자 아내는 울고불고 난리치더군요. 결국 처가에서 아내가 밥도 안 먹고 쫄쫄 굶다가 어떻게 될 것 같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난리를 쳤고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제가 화 좀 풀 수 있게 설득 좀 해달라고 했다네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결혼 깨진 거 알면 죽어서도 슬퍼하실 거라며 설득했던 게 가장 컸습니다. 그렇게 다시 아내랑 다시 만나게 되었고 몇 주 만에 아내 얼굴을 보니 또 보고 싶기도 했고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고생을 했는지 빼짝 말라서 초췌한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미안해지더군요. 사실 아내가 싫었던 것도 아니고 장모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장모는 저를 보자마자 생각이 짧았고 너무 경솔했다며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거듭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를 하시는데 나이도 아들뻘인 제가 장모에게 그런 부담되는 인사를 받을 수는 없고 참 난감했었습니다. 결국 그 소동 끝에 아내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결혼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간은 별 문제 없이 살았죠. 아내하고의 사이도 원만했고 처가댁도 그 일 이후로 저를 엄청나게 조심하는 눈치였거든요. 장모의 성격이 괄괄하지만 그 이후로 시비를 건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변화가 있던 건 아내가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은 뒤부터 회사도 그만두고 집안에서 아이만 돌봤었거든요. 아내는 육아도 힘든데 회사까지 다니기 힘들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고 마침 그때는 다행히 제가 벌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기에 아내의 말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건 저희 어머니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가 저까지 그 집에서 나와 아내와 신혼집을 차리니 더 어머니가 쓸쓸해 보이더군요. 아버지께서 살았을 적에 금술이 아주 좋았던 만큼 충격이 커 보이셨고 한동안 활동하시던 강연도 안 다니시고 그냥 집에서 쉬시면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은근슬쩍 어머니 모실까도 물어봤지만 아내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한번 드려보니 펄쩍 뛰시며 며느리 불편하게 그러고 싶지 않다며 자신은 다 큰 아들 내보내고 이제 혼자 살게 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고 신경 쓸 사람이 없다고 좋다고 하는데 보이진 않지만 이면에 깔린 슬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난 6년간 어머니는 급속도로 쇠약해지셨고 결국 이유를 알 수 없이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어느 날 어머니는 저를 불러서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자 병원에서 말기 위암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손 쓸 수도 없이 퍼졌다며 안지는 사실 몇 달 되었는데 아들이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병원이 싫으시다며 나도 니네 아버지처럼 그냥 곤히 자면서 가고 싶었는데 라는 말을 하시던 어머니를 보니 그때부터 저는 일이고 뭐고 손에 잡히질 않더군요. 저는 그 이후로 회사에 휴가를 바로 내서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최대한 좋은 추억 남겨드리려고 손자인 제 아들과 아내 3명이서 정말 주말마다 모시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앞으로 나한테 여행 가자 하지 말라며 저희랑 여행을 이제는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희 부부를 불러서 대뜸 꺼내시는 말씀이 아내랑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도대체 그게 또 무슨 소리냐고, 왜 갑자기 그러시냐고, 저희 부부 둘 다 어리둥절해서 재차 물었더니 어머니는 농담이 아니라 이혼 안 하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떠날 거라고,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이혼은 반드시 꼭 시키고 하늘나라로 가겠다며 저에게 말씀하시던 어머니. 저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멍하니 있자 어머니는 저에게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안색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군요. 녹음 내용에는 아내가 말하는 목소리였고 시어머니가 대체 언제 죽냐며 빨리 좀 죽지라는 막말들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냥 곱게 죽을 것이지 왜 병원이 아니고 꼭 고집을 부려서 이리저리 피곤하게 오가게 하는 건지. 그래도 죽으면 물려받을 재산이 좀 되니까 그건 좋네. 라며 이제는 시아버지에 이어서 시어머니까지 둘 다 죽게 되면 앞으로 시댁에 안 가도 되고 집에 돈도 많아지고 행복할 거야. 라고 너무 좋아하는 듯한 웃음소리까지 아내의 더러운 본심이 가득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몹시 당황스러우면서도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이 절로 벌벌 떨리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아내에게 말을 하니까 아내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가 남해로 여행을 떠나게 된 날 제가 아들과 함께 잠시 장을 보러 마트에 갔었고 아내 혼자서 어머니를 돌본 그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잠든 줄 알고 옆방에서 장모랑 그런 내용의 통화를 주고받은 걸 저희 어머니가 녹음을 한 것이었죠.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아내를 때리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버럭버럭 화를 내는 저를 말리더니 그냥 보내주라고, 그래도 저런 독사 같은 여자의 실체를 밝힐 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 아니냐는 말에 절로 눈물이 흐르더군요. 아내는 그 이후로 자기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다며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장모나 그 딸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장모처럼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 생각은 애미나 딸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저희 엄마의 죽음이 돈벌이로만 보이면서 지금까지 엄마 앞에서는 천사 같은 며느리 행세한 것들 모두 소름이 끼치더군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용서해달라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역시 나중에라도 늙고 힘이 없어지면 똑같이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 라는 말에 아내는 그렇지 않다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다르다고 우기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그 뒤로도 이혼 소송 도중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아직도 아내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말 아내에게 땡전 한 푼, 단돈 10원도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저와 있고 싶어 해서 양육권은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저 여자만 보면 정말 독사를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돋네요. 아내와의 연애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와의 갈등과 그리고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제가 선택해야 했던 일들을 지금부터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캠퍼스 커플인 CC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저와 연희가 꽤나 닭살 커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었는데 같은 대학교를 가게 되어 같은 학교에서 7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때 연희는 참 밝고 희망찬 아이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참 인기가 좋았고 어른들도 좋아하셨었죠. 연희는 저의 군대도 기다려주었는데 제가 제대할 때쯤 연희의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희는 힘든 티를 많이 내지 않더라고요. 외동이었기 때문에 기댈 형제도 없었는데 그래도 참 씩씩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대학교 3학년 중간에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조금이나마 남겨주신 자산이 있는 것 같았지만 연희는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돈을 더 모았어요. 저는 연희가 힘든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연희와 결혼해서 제가 이 여자를 책임져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25살인 대학교 3학년 때 저의 전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반항하는 이유를 연희의 탓으로 돌리면서 연희와 헤어지게 만들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와 엄마는 집에만 있으면 많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상황을 연희가 알면 많이 속상해할까봐 모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 모르게 연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엄마랑 연희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엄마는 연희를 만나 강력하게 저와의 만남을 정리해 줄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연희가 끝까지 매달렸지만 엄마는 할 말만 하고 연희의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연희 친구가 같이 있다가 제 엄마의 전화를 받고 친구랑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는 걸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고 뒷좌석에 친구가 앉아있게 했고 엄마랑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서 그 상황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 친구가 말을 해주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척 엄마와의 관계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연희랑 약속하고 만나고 있었는데 연희는 미리 이별을 준비하고 나온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또 저희 엄마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너 또 연희 만나러 가니? 너 집에 오기만 해봐. 도대체 언제까지 만날 건데? 라고 온 엄마의 문자를 보고도 연희에게 티를 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 때문이냐고 내가 설득해보겠다고 제발 헤어지지만 말자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잡았는지 끝까지 저에게 잡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그 이후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본인은 바뀌지 않았다더군요. 그래서 무작정 기다렸어요. 저는 헤어지고 난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술을 먹은 뒤 전화를 했어요. 역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연희에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 문자를 본 뒤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정말 제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에 친구들이 놀랄 정도였어요. 매일같이 술만 먹으면서 폐인같이 지내던 제가 스터디 그룹도 나가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걸 보고 다행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좀 마음이 잡히고 방황하지 않을 때 연희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이미 전화번호가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었어요. 제 앞가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연희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소개를 시켜주고 너를 마음에 든다고 다가와도 마음을 잘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고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연희를 찾았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난 뒤 5년이나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대학교의 친구들끼리 술을 먹는 자리가 생겼어요. 연희는 잘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봤는데 애 있던 것 같던데? 그런데 애가 벌써 5살 정도 된 것 같아. 아는 척하기 좀 그래서 말은 안 걸었는데 갑자기 걔는 왜? 아니 그냥 잘 지내나 해서. 근데 어디서 봤어? 아, 며칠 전에 본가 내려갔다 왔잖아. 거기 앞에 밥집이 있는데 거기서 가게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 술자리가 끝나고 친구에게 그쪽 주소를 받아서 찾아갈지 말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헤어진 시기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있다는 것을 듣고 혹시 모를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그래서 2주 정도 고민을 하다가 그 주소가 적힌 가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가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가게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 연희가 맞았어요. 그런데 가게에는 연희와 연희의 딸로 보이는 아이만 있었고 아이의 아빠로 보이는 사람은 없더군요. 순간 저를 보던 연희는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얼굴 표정이 다시 바뀌더군요. 그러더니 차갑게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민수가 너를 여기서 마주쳤다길래. 뒤에는 딸이 있었어요. 수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딱 제 딸이었어요. 저를 너무 닮아서 기쁘기도 했지만 놀랐어요. 그래도 저는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었지요.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어? 한 3년 정도? 수연이는 몇 살이야? 5살.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이제 나가줘. 라고 하더니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려고 하더군요. 아이 아빠는 어딨어? 라고 했더니 멈칫하면서 뭔 상관이냐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때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이거야? 지금 알았어. 상관없어. 너한테 양육비 받을 생각도 없고 아빠 노릇도 기대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나가주라. 나 지금은 그때랑 달라. 괜찮은 직장에 취직도 했고 집도 차도 있어. 연락 줘. 내 연락처야. 라고 내 명함을 주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차를 타고 가던 도중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차 방향을 다시 돌려서 다시 가봤습니다. 그런데 불 꺼진 가게 안에서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 연희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렇게 여린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키울 생각을 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그냥 차를 돌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엄마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연희와 수연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반대를 하셨어요. 너 그 애가 진짜 너 애인 줄 어떻게 알아? 유전자 검사해야지. 그럼 내 애면 결혼해도 되는 거야?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애인지 확인하고 가끔 가서 챙겨줘.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연희라는 걔가 지금까지 어떤 놈이랑 놀아났는지 어떻게 알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엄마 하고 저는 소리를 쳤어요. 너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때 반대한 거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내 엄마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니 더 화가 났어요. 나는 이제 포기 못해. 난 결혼할 거고 두 사람 이제 2번 다시 상처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2번 다시 버리지 않을 거라고. 누구 맘대로? 내가 그 애를 너한테서 떨어뜨려 놨으니까 네가 잘 된 거야. 어떤 무당이 그러더라. 걔가 애군이 많아서 네 기운을 다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생각하지 마. 네가 이러면 내가 가만 안 둬. 하시면서 협박을 하셨어요. 아직도 제가 그때의 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습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저는 딸이 있는 걸 보고 마음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 둘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한다고 각오하고 또 각오했기 때문에 엄마의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가 예전과 다르게 엄마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걸 알고 무슨 생각인지는 그때는 몰랐는데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출근을 하고 나면 늘 연희에게 찾아가 시집살이를 시키고 제 딸을 미워하며 훈육이랍시고 몇 가지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엄마를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시집살이를 못 견딘 연희는 나는 너네 부모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일 거야. 그냥 헤어지자. 아니, 그건 절대 안 돼. 이젠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나 믿고 따라와줘. 아이를 혼자 키울 정도로 강해 보였던 연희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약해져 갔어요. 저는 혼자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가 계속 연희와 수연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난 이제 가정을 택할 거야. 엄마도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최선을 다해 산 것처럼 나도 그럴 거라고. 내 가정은 내가 지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엄마라고 해도. 한 번 더 상처 주면 그때는 영원히 안 보고 살 거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는 제 뒤통수에 물건을 던지시더군요. 그렇게 인사가 정말 마지막이 되었어요. 지금 오랫동안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엄마의 자존심에 연락도 없지만 끝까지 반대한다던 말만 건너서 들었네요. 저희는 수연이 밑으로 아들 하나 더 낳아서 아들 재롱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도 끝까지 안 보고 살려고 합니다. 저는 연희도 아이들도 행복하다면 지금의 제 생활에 만족합니다.
이젠 제가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셋이나 됐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말 인연은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